다람쥐가 쳇바퀴 돌듯한 인생살이란 참으로 무미건조한 삶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을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다. 벗어나고 싶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업이란 무섭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일이 더욱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실전에 옮기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을진데 여유 없는 사람은 말해 못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통해 한번 벗어나 볼 것 같으면 다시는 여유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옛 성인의 올바른 가르침을 온몸으로 토득한 눈밝은 안내자를 만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른 눈을 뜨기 위해선 지극정성을 다해야 함이니 원력을 세워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할지어다. 생사언덕을 넘어 벗어나면 본래 삼삼은 구라고 하지만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면 다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무 마봤냐 바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3월 초하룻날 법무사 살로 들어오면서 처음 이제 법문을 했던 그날하고 겹치네요. 근데 날은 오늘 참 좋습니다. 나는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냥 박수 치면은 박수 치는 시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난 박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안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치시라고. 그래서 모처럼 올라와서 그런지 어색한 건 없는데 늘 하던 거니까.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도 걱정이야.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 근데 이 범어사가 화엄 10찰 중에 한 곳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잘 아시죠. 의상 스님이 세우신 화엄 10찰이 있는데 범어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설하신 경전이에요. 또 화엄경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을 하셨던 하시지 않았던 설해지고 있는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이치를 눈뜨고 지혜로운 안목이 생기면은 경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화엄경이 옆에 있어도 뭐가 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길안나절을 만나도 길 따라가기 바쁜 파인데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겠나.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붓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근데 중생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 화엄경은 설했는데. 그래서 열반에 들으려고 할 즈음에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과거 전생에 저희들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부처님이 잠시 잊으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잊으실 까닭이 있나? 그게 다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식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다면 내가 중생 구제를 열심히 이제 해서 많은 사람 구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중생 근기를 살펴가지고 아엄경을 설한 겁니다. 인과 사성체 8정도 12년 이런 가르침 유의법을 설한 거죠. 그게 이제 화엄경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함 속에는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도 아함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요. 그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 뒤에 이제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법화열반을 설하기까지
부처님이 줄창 그저 화엄경을 눈뜨기 소화하게 하기 위한 그 가치를 눈여겨줬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요. 몰라서 그런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못 알아먹고 도대체 어디 내 주소가 정신적인 현 주소가 어디를 더듬고 헤매고 있는지 까닭도 모르고 절에 쫓아다니니까 허망하게 된 거지. 자꾸 법문 듣고 자기 나름대로 경전 보고 공부하고 스스로 참 의미를 부여하고 선식 찾아다니고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런 말 안 듣고서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육조스님처럼. 육조스님은 깨닫자마자 경을 한 번도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에 대한 안목이 솟구쳐가지고 많은 사람 제도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원교라고 하고 둥글 원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화엄경은 입으로 설해진 경전이 아닙니다.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근데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 원인을 우리가 가져야지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지. 원인을 쌓지 않고 자꾸 결과만 바라면은 좋은 결과 오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는 화엄경을 많이 설하고 특히 통도사에서 내가 참 화엄법사로 여러 번 갔었는데 화엄경을 많이 설하고 하는데 이 법무사가 원래 화엄도량이요. 그래서 이 범천하고 통하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요. 범천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열반에 들으려고 할 적에 과거 전생에 우리들하고 약속한 그 까닭이 있을 건데 그것을 잊으시고 열반에 들으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가르쳐도 이걸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부처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이 알아들게끔 가르쳐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내포대가 있는 거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장 낮은 단계, 인과, 원인과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펼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인과로서 연결된 거요. 인과가 인연이니까 인이 과고 과가 인이면서 뺑뺑 돌아가니까 그 연기에 의해서 모든 그 삼라만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뭔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누구든지 윤회에 들어서 끝없이 까닭모를 그게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는데? 소리가 좋아. 나도 한 번씩 쉬어가고. 법회 때 나도 이제 그런 여유가 또 생겼어. 삐리리릭 하니까 얼마나 좋나. 아니 여유를 가지고 합시다 우리도. 늘 그저 막 여유 없이 나는 막 벼락치듯이 달려갔거든. 법회 할 적에도 눈을 부릅뜨고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뒤 다 끊어버리고 그냥 결과를 놔두기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법문을 많이 했어요. 딴 데 정신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내 나름대로의 고심이지. 그건 뭐 듣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 건 사실이죠. 제가 뭐 실력이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니요. 어찌다 보니까 중노릇 한 50년 하다 보니까 주서들은 풍월이 많아가지고 또 법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꾸 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사시는 스님네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남을 가르치는 업을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는지 자꾸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은 책 보지 않고 얘기하지만 보통 때는 내가 늘 책 보고 했거든. 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도 보고
내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남 가르치기만 하면은 뭐 다 되는가. 나도 부족한 것이니까 부족한 것을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점검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 보고 하니까 또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요. 법문 준비가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무슨 말을 해야 될란지.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고심이 많아. 여기 올라와서 지금 막 떠들어 제끼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해야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처님이 돼서 부처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는데, 내가 범부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해해서 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지를 못해. 그래도 내가 아는 것만큼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게으름 피울 수도 없다고요. 옛날에는 게으름을 좀 많이 피웠는데 좀 엉뚱짓도 많이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게으름 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점점 좁혀지니까. 죽음이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나도 언제 갈란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러니까 가는 순간까지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내 공부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여태까지 해왔던 업이 참선이거든. 그 선에 주력을 하고 하면서 교적인 어떤 입장은 많이 연구를 깊이 못했어요. 물론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갖고 전문성을 띄어야 되니까 내 나름대로 늘 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참선 쪽으로 주력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수행하는 방법이 연불도 있고 강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나는 유독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매료가 됐는지, 내 스스로 거기에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줄창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건 사실이에요. 법무사 내가 4년 살면서도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육조단경, 도노입도 용문론 이런 참선에 연관된 그런 법문만 하다가 4년 다 가고 끝나버렸는데, 그러다가 불러주질 않으니까 못 왔어요. 또 불러줬다 하더라도 내가 사양했을지도 모르지. 오늘도 내가 안 오려고, 우리 법회 날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작은 절이고 여긴 큰 절이고, 큰 절이 우주지. 큰 절이 잘못되면 작은 것은 그냥 무너지는 거요. 큰 절을 잘 받들어야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굳건해지는 거지. 입장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거는 뒤로 미루고 우선 여부터 하자. 방장 스님이 여기 계시면서 법문해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요? 네, 방장 스님 오늘은 딴 데 약속이 있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주심하셔야지. 아이고, 스님이 그래도 보살기 앞두고 한번 얼굴을 내비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색안경 끼고 돌아다니는데 뭐 얼굴을 내비치고 말고 할 일이 뭐요? 이게 이제 안에 들어오면 허해지고요. 밖에 나가면 새카매지는 거 눈이 안 좋으니까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 이제 자꾸 삔또가 이상한 쪽으로 나가서 그게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네, 뭐 딴 것도 아니요. 이 법무사 오래 다닌 신도님들이 그래도 탈락을 안 하고, 물론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보니까 얼굴 오래전서부터 뵀던 분들이 서로 많이 있네. 그래서 꾸준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암, 방 등을 떠나서 이제 금강경을 얘기하는 그런 반야를 얘기했잖아요. 반야서부터는 유무를 나누는데 부처님은 유무를 다 초월하셨지만 유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들이 최고의 높은 수행력을 갖춘 분들이 아라한가인데 그건 유의법입니다. 근데 무의법은 보살들이 하는 수행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
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님이든 일체중생이든 수행을 하는데 왜 해필이면 앞에다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붙였냐 이 말이요. 그건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방법을 열거해 놓은 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고, 그래서 자꾸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하고 육조 스님이 법상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당신한테도 얘기한 거야. 당신이 당신한테, 대중한테도 얘기하지만 대중이 마하반야바라밀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육조 스님처럼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육조 스님은 당신 자신이 명료하니까, 분명하니까 마하반야바라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뚜렷하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그렇게 하고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길을 안내를 해서 열어주신 건데,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법화경에 가서 화엄경을 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모양을 갖추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적에 나타나는 경전이 법화경이요. 화엄경은 그런 모양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든지 설해지고 있는 가르침이 화엄경이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런 경전의 가르침이 깨달음이 없이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하면은 못 알아먹고 소화도 안 돼요. 뜻 속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름을 못한다고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분상에서, 자기 이해로 그렇다 저렇다 하고 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끝나는 거예요. 온갖 시비를 다 받아들여도 그걸 다 정화해내는 바다처럼, 바다가 뭐 깨끗한 것만 들어오라 하나?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몽땅 다 정화시키는 것처럼 그 화엄은 바다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화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만들어낸 가르침이 그 화엄법계인데, 큰 살림이다 이 말입니다. 법계 살림이라 하는 게 쪼잘하니 뭐 우리 사바세계의 이런 살림살이하고는 다른 차원이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 입으로 설해졌다 하지만 법화경도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이지 입으로 설해진 게 아니요. 왜냐하면 그 영축산 가보세요. 인도에 몇 명 그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10,000명 앉겠어요? 아무리 꽉 찬다 하더라도 산 등성이가 좁은데. 근데 그 경에 봐요.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사방에서 보살 마하살 의시에서 보살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백만 수천만이요. 근데 거기 다 모였는데 거기에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보살들이 등치가 작나?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고 모양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추측을 못해. 얼마나 큰지. 우리보다는 크겠지. 왜 경전에 착한 사람들이 좀 모양이 크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적은 사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건 뭐 유전자가 그래서 인연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해갖고 저 양반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파인데 키 작다고 거기다가 또 대놓고서 또 저런 소리 안 해. 이런 생각할까비 요새는 내가 주책이요. 잔소리가 많아진 거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갑이야. 우리 노스님 닮았는 거야. 우리 노스님이 능자 가짜 쓰시는 분이었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늘 그래. 법문을 하다 말고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러면 또 그렇다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조선이 닮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래 이제 갑자기 우리 노스님이 생각이 확 나네.
그 시집살이를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우리 노스님이 나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 그 노스님 입장에서는 말 되는 소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나나 제3자가 들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주문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내원함이 불이 나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데 기와를 올려야 돼. 기와를 올리는데 기와가 한 2, 3만 장 들어가요. 2만 장은 넘게 들어갈 거야. 그 기와를 바로 새로 만드는 집 앞에 부려놨어. 부려놨는데 우리 노스님이 한 날 나를 부르더만 그 기와를 50m 저쪽으로 옮겨 놓으라는 거야. 거기서 바로 올릴 건데 그러고 또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 일부러 쉽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딱 부려놨는데 어차피 딴 데 갔다가도 다시 거기 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거기 저쪽에서 부리려고 하면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100m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인데 해라는 거야. 그 내가 가서 의구심이 나가지고 따졌지. 스님이 이게 내가 잘못 들은 소리입니까? 왜 기와를 절로 옮기시라 합니까? 옮겨. 이유도 말을 안 하고 옮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옮겨 속으로. 못 옮깁니다. 이렇게 하고 못 옮깁니다. 이래 돼서 그러니까 한 두 번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옮겨라 이러는데 그때도 못 옮깁니다 하니까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너는 네 위치가 경찰서장 정도 되는 위치인데 내가 장관이라 하면은 너는 경찰서장 정도 되는 위치야. 그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네가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 나는. 설득력 있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근데 뒷날 내가 보니까 나를 점검한 거야. 저놈한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큰 걸 맡길 수 있나? 저놈이 내가 말하는 말을 소화를 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그 소화 못한 거요. 그러니까 그릇이 우리 노스님보다 적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쯤 돼서 이제 내 노스님 말을 이해를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비슷해졌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확실히 적은 건 사실이요. 그때 퍼뜩 알아먹어야 되는데 왜 그때 못 알아먹었을꼬? 이런 후회는 오지만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서 되돌이킬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시근이 좀 더 쉽게 일찍 빨리 났으면은 그런 말 받아들였을 거예요. 넉넉하니. 근데 그때는 내 시근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릇이 적은 건지 뭔가 콱 맥혔었던지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 뒤에 이제 내가 많이 이제 반성도 하고, 노스님이 나를 키우려고 저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시험을 했는데 내가 그 뜻도 모르고 노스님을 잠깐이라도 오해한 허물이 크구나. 참회를 했지. 또 한 번은 우리 노스님이 철조망치라는 거야, 내오남에. 아이고, 이 절에 무슨 철조망이야. 내 이 생각이 팍 떠와서 철조망 쳐 이래 된 거예요. 뭔 일인가. 그럼 뭐 가만히 있었다. 치치락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불러 실제로. 그러더만 정색을 하더만 너 철조망 치락했는데 왜 안 치는 거야? 이게 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이 되게 오는 거야. 어른이 치락하니까 안 칠 수도 없고 내가 칠락하니까 마음에 걸리고 쳐 말어. 이러다가 요거도 먹지. 내가 좀 배짱이 생겼는지 어른한테 요거도 먹고 말지. 그거 내 손으로는 못 치겠다. 근데 한 번은 당신이 행자를 데리고 철조망을 몇 미터인지 다 잣대로 줄자로 다 쟀어. 재가지고 철조망이 몇 미터고 말뚝이 몇 개고 몽땅 다 해가지고 나한테 툭 던지면서 돈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쳐 이래 된 거예요. 야, 그 왜 칩니까? 했더니 이유가 있으니까 치락하면 쳐. 그러니 난 절집 안에 중노릇을 그때 당시에 한 20년쯤 했을 때인데
15년, 16년 했나? 이 고약한 거야. 막 도망가 버렸지. 못하면 도망가야지. 거기 있으면은 또 계속 치락할 끼고. 도망갔는데 철조망을 계속 안 쳤어요. 안 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노스님이 불러. 아무도 노스님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좀 까탈스러운 분이었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부르는데 가까마까 망설이다가 나를 부르면은 내 손으로 가야지. 노스님이 불러서 온다 하면은 그건 노스님한테 모양새가 안 맞는 거다. 스님 제가 모시러 들어가겠습니다. 스님이 나 살로 들어오라 한 거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모양을 쓰고 입장 정리하고 노스님한테 딱 들어갔더니 노스님 하는 말이 첫 마디에 철조망 쳐라. 괜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못 칩니다. 그랬어. 왜? 저 밑에 절에 철조망 친 거 보셨지요? 그거 보니까 나도 좋아 보여서 치락했는데. 큰절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철조망 치면은 큰 스님 욕을 내가 대신 들으면 좋겠는데 욕을 다 할 낀데 그 욕을 내가 듣고 있으면서 스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스님이 치락해도 난 못 쳐요. 절집안에 있는 대문도 허물파인데 없는 철조망을 또 치락하는 게 뭐요? 이런 투가 된 거지. 말은 겸손하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이 됐어, 알았어. 그걸로 끝. 언제 철조망 치라 했는 것처럼 끝이야. 우리 노스님이 계속 나를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을 교수라도 붙여가지고 나한테 뭘 배우라 하는 거야. 뭘 배우라 하느냐? 너 어떤 사상을 배우면 안 된다. 사상사를 배워야지. 사상을 배우면은 사상에 물들어. 물들으면은 못 빠져나와. 사상사를 배워야지 미래가 보여. 근데 그 사상사를 배우는 것도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 논리학, 윤리학, 심리학을 윤리학부터 먼저 배워서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을 하나로 깨야 된다. 그거 깰락 하면은 몇 년을 거기에다가 허비해야 될란지 모른다. 천재 같으면 금방 하겠지만 우리는 좀 둔재에 가까우니까 그런 요령도 모르지만 그런 요령을 아는 분이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해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란지 몰라. 그래도 끈기가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회사상사부터 배워라. 정치사상사, 문화사상사, 종교사상사, 사상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이 지루하다 생각하지 않고 네 걸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미래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예지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나한테 주지시키면서 내가 훈련을 얼마나 했겠어요. 까탈스러운 분이지. 근데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 내가 뭔데? 나 같은 거한테 부족한데 그런 걸 채워주시려고 저렇게 나한테 애를 쓰시는 것이 세월이 가면서 고마운 거야. 그때는 내가 참 어렸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그런 어떤 훈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 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른 스님네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뒷사람들을 생각하는 바가 깊고 크구나. 근데 우리는 저 양반 까다롭다. 저 양반 욕심 많다. 저 양반 지멋대로 한다. 물론 카리스마도 있고 그냥 이 등치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배운 것만큼 나한테 가르치고 기대를 하는 거 아니야. 윤리학도 너 자본주의 윤리학이 있고 사회주의 윤리학이 있고 윤리학이라도 다 똑같은 윤리학인 줄 아냐? 비율을 다 들어가면서 근데 네가 혼자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그걸 요약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딱 너한테 대령해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네 열심히 배워라. 그러면 내가 어떡할 거야? 알았습니다 이래야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 노스님이 나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지 어쩐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 나를 높이는 소리인데, 한 번은 우리 사숙님이 일본 유학을 갔는데 나더러 일본 유학을 가라는 거야. 너 일본에 내 유학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근데 내가 갈 생각이 없으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은 이유가 드러날 때까지 물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보름 지나니까 너 왜 대답을 안 하냐? 너 일본 유학 보내준다 하는데 예스인지 노인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 또 물어요. 왜 못 가? 조건이 좋은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머리 깎은 걸로 끝났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뭘 또 배우고 채워넣는다 하는 게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노스님 제 허물을 이해를 하시고 노스님 모처럼 가라고 권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싹 다 끝내버렸어요. 나는 안 갔지. 순 된장국이지 나는.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안 했으니까. 안 그래요? 국내산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님 저런 스님 많이 이제 만나서, 물론 우리 전방장 스님 모시고서도 내가 오냐암 가서 2년 6개월 살았는데 3년 동안 산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2년 6개월밖에 못 살고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냐. 3년 산다고 내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2년 6개월 살고 6개월만 살면 되는 건데 내려오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그래도 내가 내려와 버렸어. 그때 미움을 좀 받았는지 알 수 없지. 내가. 그래도 그 도움은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만큼 공부 많이 하시는 어른도 없어. 그렇지만 식은이 탁 안 터졌어.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소리 하면 좀 큰 스님을 욕보이는 것 같지만 내 식은은 더 터져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식은은 저보다도 훨씬 높고, 그러나 세상 보는 식은은 나보다 적은지도 몰라.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통스러워가지고 있는 대로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꼼꼼하셔가지고 딱 되는 것만 할란지 알 수 없지. 근데도 그리워.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어떡할 거야. 그분이 계속 있으면은 박복해.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는데, 청복은 참 굉장하신 분인데 탁복은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야. 좋구나. 저럴 때는 얼씨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많이 모신 겁니다. 그러다가 정관스님 또 만나가지고 그분 참 기도를 하면서도 맨날 이먹고, 이먹고는 일주일이면 끝내야지. 내 생각에 뭐 이먹고를 30년 40년 50년 60년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생각이 그래요. 이먹고가 뭔지는 몰라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목구락 하는 원인이 제공됐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안목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없으면은 그 안목 있는 분을 찾아가서 내 눈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공부 헛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말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지.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스님은 좀 하신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했다 하면 어떡하고 안 했다 하면 뭐 할 거야.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있나?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거야. 내가 끄집어내는 것도 진짜니 가짜니 하는 바인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연이 소중한 거요. 깊은 인연이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도 눈 열릴 수가 있는 기고, 인연이 그쯤이면 공부된 사람한테도 눈이 안 열리는 기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제 법무사의 법문들을 올 적에는 늘 그런 거 꺼놓고 다니시오. 강조를 안 해도. 그러면 엄청나게 그한 거야. 이거 법무사 격이야. 신도 격. 에? 나도 내 격을 지키지만 신도님들도 사격이 있듯이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알지? 저런 소리 나면은 본인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유념해서 딱 해라. 나는 끄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소리를 낮추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으로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나도 집중할 수 있게끔 얘기해야 돼요. 법문은 1대1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뭔가 원하는 걸 줘야 되니까. 1000명, 10,000명 있는 법문은 쉬워. 지소리 딱 하고 끝나고 시간 되면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상대방이 무슨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요. 1대1 법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걸 꼭 다 줘야 되니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만남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뭐 때문에 만나는 거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데.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정관 스님은 보면은 내가 주지로서 모시고 또 잠깐 교무를 한 1년 6개월 살은 적이 있었는데 바깥 출입을 할 적에도 딴절에 가서 주무실 적에도 똑 법당에 가서 자기 기도를 해. 남이 절인데 이거 해도 되는가 싶은데 미리 양해를 구한 거지. 그 절 주지야 싫다고 할 까닭이 뭐 있나. 큰 스님이 와서 목탁 쳐준다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목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탁이 아니야. 똑딱 목탁인데 그냥 뭐 졸면서도 야 목탁 채도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칠 수도 있나. 얼마나 오래 하셨으면 저렇게 되는 거. 몸에 배였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존경스러울 정도야. 시간만 딱 되면 딱 뭔가가 부르는 것처럼 누가 부르는 것처럼 그 자리에 딱 가서 목탁 치고 계시는 거야. 야, 저복으로 이 법무사라든지 영조함이라든지 나름대로 부산불교를 이끌어 오신 힘이 저기 있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야. 많이 베푸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지갑에 뭐가 있으면은 그냥 꺼내줘. 뭐 세고 자시고도 없어 어떤 때는. 야, 저 어른이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하다. 뭐 신도님들이 인사를 하니까 당신이 여유가 있게끔 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보면은 자기 주머니인지 남의 주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남한테 많이 베푸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 그런 거 보니까 좋은 큰 스님네들을 내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잘 모시고 살았던 그 인연 공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이제 화엄경 얘기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때가 빠져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내가 이제 나자빠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 뭐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45분만 하세요.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한 10분 남은 거요. 그러니까 결론은 난 겁니다. 화엄경을 설했고 화엄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5년간 깨닫고 난 뒤에 앞에 4년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4년 동안에도 뭔가 스승도 구하러 다녔고 당신 나름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끼고 왜 얘기 안 했겠어. 깨닫기 전에도 말을 하지. 깨닫고 난 뒤에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 거요. 보살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부처로서 얘기하는 것은 격이 다른 겁니다. 말 자체가.
나는 이제 법무사 올라와가지고 모처럼 신도님들한테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야.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고 내려가서 평가는 알아서 하시오. 이래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을 내가 의지하고 공부하고 돌아다닌 건 사실이죠. 왜 뭐 일일이 열거 다 못해요. 큰 스님들 성철 스님, 부산 스님, 뭐 월산 스님 말할 거 뭐 있어요. 다 쫓아다녔지. 옛날에 제법 이름께나 나신 어른 스님네들을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나를 착 보면 아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그래요? 우린 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 도인 스님은 척 보면 안다고. 나도 그런 환상을 잠시 가진 적은 있습니다. 도인이든 도인 아니든 척 보면 알지길래 눈 떴는데 그걸 모르겠나. 그 대신에 이제 분별을 못할 뿐이지. 옳리 그러니 하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눈 뻔히 뜨고 속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혜로운 눈이 열리면은 속지 않을 거고 속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지혜로운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속아도 속는지 모르고. 그게 시간 보내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바른 눈을 떠서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그런 힘을 얻어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보살기가 다가오니까 율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난 율하고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뭐 고산 큰 스님은 내가 중되자마자 법무사 전 방장 스님하고 두 분이 주지 후보로 올라오셨다가 지우 스님이 선거로 투표로 해서 주지가 되고, 고산 스님은 그 당시에는 망신만 당하고 여기 못 들어오고 이런 게 75년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 정리가 그래 됐는데, 뭐 잘 알지 제가. 우리 노스님하고도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육조단경도 고산 큰 스님한테 배웠고, 단 열흘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있었는데 하루는 나를 청해 불러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 그래서 예 하다가 내가 이제 법무사 주지가 됐을 적에 고산 스님을 전계사로 2번을 2년을 연거푸 모셨어요. 그렇게 하고 정관 스님을 모셨다고요. 근데 이제 고산 큰 스님이 정관 스님을 모실 적에 내가 주지니까 그렇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관 스님한테 그 맥을 나한테 줘라 이래 된 거야. 예를 들면은 노골적으로 그랬는데 정관 큰 스님이 나한테 안 주고 딴 분한테 드렸어. 그 나는 그냥 뻥 쪄버렸어. 뭐 그래도 나는 그건 속상하질 않아요. 뭐 그런 경우는 호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주는 거지. 내가 무슨 욕심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고산 큰 스님이 그걸 기억해놨다가 나를 또 한 2-3차례 불러요. 3-4차례 불렀나? 그래갖고 자꾸 시험을 해. 이런저런. 난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 왜 엉뚱 소리를 자꾸 하길래 왜 저런 소리는 뭐 때문에 하노?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고산 큰 스님이 나를 딱 불렀을 적에 한 말이 있어요. 자기 30-40년 다닌 신도가 있는데 부부가 어떤 절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고산 큰 스님한테 자랑을 한 거야. 고산 큰 스님한테 자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큰 스님 제자들인데, 그 신도들인데, 근데 딴 데 가서 스님보다도 더 큰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꼭 있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고산 스님이 들을 적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입장 자체가. 그렇지만 호기심도 생겼는지 그 사람은 거산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공부를 했는지 물어봐라 해야 된 거야. 그 두 부부가 가서 큰 스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럼 고사님은 누구한테 공부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내 이름을 뚝 댄 거야. 내 이름을 뚝 떼놓으니까 난 그것도 몰랐어. 아이고
그러니까 고산 스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 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시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서야. 저래서 저런 얘기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둔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왜 저 소리를 되풀이해서 하시노. 이실직고 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나는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고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에 깨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인가해 준 적 있냐? 내가 뭐라 했냐면요. 나도 인가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인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산 스님 얼굴이 확 펴지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고산 스님이 난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에 인편에 뭐를 나한테 보냈어요. 당신 인정하는 어떤 전제증을 나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보내와서 나는 그걸 소중히 받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올렸지. 스님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받고서 인사 올립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라. 이 맥이 동산, 용성, 동산, 서감, 고산 이렇게 내려오는 맥이다. 근데 여태까지 맥은 용성, 고암, 동산이 빠지고 광덕, 덕명, 흥교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법무사가 동산스님 법손들인데 동산스님 정신이 빠져서 해야 되겠냐. 동산스님이 정신적인 맥을 이해하지 어지럽지 않지. 그러면 네가 좀 마땅히 좀 이해하지 안 되겠나. 물론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역사니까 해왔고 그건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하고 부정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뭔가 어떤 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입장 정리를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썼는데 내가 그래도 고산 큰 스님한테 받았는데 법무사에서는 2번 받았어요. 무비 큰 스님하고 나하고. 근데 무비 스님이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 개설을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관 스님도 받았네. 정관 스님을 드렸는데 정관 스님이 나한테 못 주니까 고산 큰 스님이 특단의 조치로 나한테 바로 줘버린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깼다고. 왜 나한테 주라 했는데 안 줬냐.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직접 줘야 되겠구나. 이래 돼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것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법무사 올라와서 율주 자리를 탐낸 것도 아니고 나는 손하고 관계되는 거지 율하고 관계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종이 한 장 받는 바람에 율맥을 내가 계승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입장이 묘하게 된 거예요. 율주 하니까 율주는 증서가 필요하다네. 율원장은 증서가 필요 없는데 율주는 증서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종단에. 뭐냐? 계맥을 누구한테 이었느냐. 그 증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여줬지. 안 보여주고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계단에 보냈더니 총무원에 보냈더니 총무원에서 나를 이제 계단 의원으로 의촉을 하면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가 통도사 비구계단에 가서 갈마 아사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비구계단에 처음 나가서 갈마 아사리로서 비구니들 개 주는데 시간을 보내고 4월 5일날 끝났어요. 특별 계단까지. 이제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계단 의원들이 그걸 다 주선을 하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전까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눈과 귀를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고산 큰 스님께서 너 그거 해 이래 되는 바람에 졸지상간에 법무사 주지할 적에도 나 계단에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노란 거 입기 싫어갖고.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올라가게 생겼네요.
요번 참에. 그래서 내가 사양 안 하고 그래 내가 계단에 올라가서 전통 있는 범어사 계단에 전계사로서 계를 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급기에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동산 스님이 정신적인 맥을 잇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율주면서 전제사가 돼서 이 법을 여러분들한테 설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 그때 와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요? 무슨 살림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제 주지스님한테 물어보면 알아. 왜? 그것도 인연이요. 인연 소치로 주지가 되신 겁니다. 된 이상은 내가 반대는 안 해요.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견을 가졌었는데 딱 되고 난 뒤에는 안정돼야 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입장 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법무사 안정시키고 부산 불교가 원만하게 잘 소통돼서 전체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부산 조계종 연합회 정계사를 3년을 했어요. 그 이제 5개 10개 보살기는 아니고 그 5개와 3기계와 5개를 주는 그 수계살림을 3년에 걸쳐서 책임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올부터는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니까 또 법무사서 불러가지고 또 이제 입장정리를 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1박 2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당국까지 내려가네요. 주의씨 부탁이야. 나는 부탁 안 했으면 보살도 얘기 안 했을 건데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노? 이게 녹화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바깥에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 입장을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부터는 법무사가 더 이제 원만하게 여태까지도 잘해왔지만 지금부터도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면은 화원 법계 살림이 원만하게 또 뿌리 내리고 정착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로비를 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끝으로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